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7일 금요일 뉴스특보 시작하겠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검찰의 두 번째 구치소 출장 조사에서도 안종범 업무수첩에 나온 내용 등 모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대선을 32일 앞두고 문재인, 안철수 양강구도가 뚜렷해지면서 양측의 공방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전문가 네 분과 함께합니다. 신지호 연세대 개건교수, 김광삼 변호사, 서양호 두문정치전략연구소장, 최진보 성공회대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두 번째 검찰의 출장 조사를 받은 박 전 대통령 모든 혐의를 부인하는 모르쇠 전략인지 펴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유영하 변호사는 오늘도 서울구치소에 나타났군요. 저게 지금 9시 전후라고 하는데. 네, 지금 혼자 또 오늘 어제 조사를 마쳤잖아요. 그럼 하루 정도 쉬지 않을까 했는데 지금 유영하 변호사가 오늘도 구치소로 들어가는 모습입니다. 네, 정말 뭐 개근 방문이다 이런 말이 나올 정도고요. 자, 그런데 9시 반쯤에 의외의 방문자가 하나 있었습니다. 한 분 있었습니다. 남재준 전 국정원장이 아직은 출마를 위해서 후보 등록을 안 했기 때문에 예비 후보, 무소속 예비 후보인데 방문했다가 예정이 없다고 해서 만나지는 못했어요. 얘기를 직접 저희 취재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어떤 내용의 편지를 남기셨나요? 건강하시라고 하고 용기를 잃지 마시라고 하고 우리가 끝까지 지켜드리겠다고 썼습니다. 진실이 규명이 돼야죠. 그리고 저희는 바로 언젠가는 바로 잡혀야 됩니다. 네, 상당히 의외의 방문이었고, 뭐 이제 당연히 면담이 거절된 걸로 봐서는 예정되지 않았고, 접견 제한이 돼 있기 때문에 아무나 볼 수는 또 없는 거죠. 네. 지지자들이 태극기 들고 와서 뭐 무슨 대선 유세장 방문을 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근데 남재준 전 원장의 대선 출마의 변이 종북 좌파 척결 아닙니까? 이거는 태극기 집회 구호하고 정확히 일치하는 거고요. 근데 저분이 이제 무소속으로 출마했는데 여하튼 무소속이든 뭐건 어느 정도 지지도가 나오려면은 자기의 어떤 뚜렷한 그 지지층을 규합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뭐 종북 좌파 척결에는 태극기 집회에 그게 맞는데 그래서 저는요 엊그저께 그 새누리당 중앙당 창당이 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뭐 새누리당 입당하는 것도 하나의 저분의 옵션이 될 수는 그러니까 있겠다. 박사모 등 친박단체가 만든 새누리당이죠. 그렇죠. 예. 네, 그렇군요. 자, 다음 얘기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 전 대통령, 자, 어제 검찰에서 9시간이나 조사를 받지 않았습니까? 네. 자, 그런데 어제 혐의를 계속 부인하는 입장을 취했다고 합니다. 특히 네. 검찰이 증거로 안종범 주석의 수첩을 내밀었는데요. 이에 대해서 박 전 대통령 뭐라고 했을까요? 자, 바로 이런 태도를 보였다고 합니다. 박 전 대통령 네. 안종범 수첩에 대해서 자, 보시면 야, 뭐 이런 내용이 적혀 있다. 기업에 대해서 예. 지금 30억, 그다음에 뭐 CJ 네. 그다음 CJ 30억, 뭐 체육문화기금으로 어디 업체에서 또 얼마 받기로 했고 이렇게 적혀 있지 않았냐요?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안종범 수첩에 대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거 다른 사람에게 얘기 듣고 적은 거예요. 이렇게 답을 했다는 겁니다. 아, 그 대목이 정말 뭐 아주 경악스럽다는 반응이 많은데 다른 사람의 얘기를 듣고 적은 거다. 이건 뭐 안종범 수석이 여러 차례의 수사, 특검 수사, 뭐 헌재에서도 그대로 받아 적은 거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까지 우리가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사실 많이 비난이 있었던 이유, 또 범죄 혐의가 대부분 인정된다고 이렇게 생각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제일 측근이 안종범 전수의 진술이 있었고, 또 이를 뒷받침하는 어떤 안종범 전수의 수첩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 수첩이 사실 소설같이 쓴 게 아니고 받아 적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실질적으로 어떤 진실성의 개연성이 가장 높고 또 안종범 전 수석도 그걸 자기가 받아 적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사초란 말까지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안종범 전 수석이 다른 사람의 이름을 그 말을 듣고 이렇게 적었다는 거죠. 다른 사람 말 듣고 이렇게 59권이나 적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런 뭐 딜레마는 물론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있다고 보는데 저는 제가 볼 때는 아마 검찰 수사나 법정에 가서 그 수첩의 내용에 대해서 나는 그렇게 말한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겠죠. 네. 아니면은, 그럼 내가 말한 취지와 다르게 안종범이 전 수석이 수첩에 적은 것이다. 그러니까 확대해서 덧붙였다 이런 식의 그렇죠. 그런 취지의 어떤 부인을 하면서 할 수는 있는데 네네. 그 자체를 부정하면서 나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는데 다른 사람이 한 얘기를 적은 것이다.
그 자체가 사실 논리적으로 보면 전혀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왜 저런 식의 어떤 방어를 할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다. 이렇게 봅니다. 자, 네. 다른 사람에게 듣고 적은 것, 이 말을 듣고 저희 기자들, 박 전 대통령이 취임 때부터 했던 그 이른바 유체이탈 화법을 또 쓰는 거 아니냐, 이런 말과 함께 핵심인 최순실에 대해서도 또 이렇게 첫 번째 검찰 출장 조사에서 이용당했다, 속은 거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하는데 서 소장 어떻게 보셨어요? 이게 사실이면 심각한 문제가 될 수도 있는데요. 아마도 그 두 사람이 그 서로 간의 공생 관계에서 이제 죄수의 딜레마처럼 최종적으로는 서로가 서로에게 범행을 미루는 거 아니냐라고 판단해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또 한 측면에서는 아마도 법리적으로 본인의 의사로 한 게 아니라 최순실이 중간에서 이렇게 엮고 장난치고 국정에 개입하고 농단을 한 것이다라고 미룸으로써 법리적으로 피해가기 위한 둘의 관계에는 아무 이상이 없는데 네. 사법적 단죄를 피하기 위한 그 진술의 형태로 대응하는 것인지 이 두 가지 중에 어느 쪽인지에 대해서 좀 진위를 판단해봐야 되겠지만 제가 볼 때는 아마도 검찰 조사에 대응해서 본인의 죄가 아니라 최순실에 의해서 저질러진 것을 강변하기 위해서 이런 진술을 하고 있지 않냐. 두 사람의 관계는 이상이 없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네. 특별한 관계는 하나의 하나도 없을 것이다. 재판 전략이다, 이런 네, 말씀하셨는데 이제 모레면 9일이죠. 예. 이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기간이 일단은 만료가 되는데 그렇죠. 당연히 연장을 하겠다는 방침인 거죠. 예, 검찰이 어제 그렇게 밝혔습니다. 그래서 10일 동안 먼저 1차적으로 구속을 할 수 있고요. 네. 10일도 연장할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검찰은 조사를 제대로 하려고 하는데 방금 앞서서 말씀한 여러 패널분 말씀처럼 박근혜 전 대통령 부인으로 지금 일관하고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 안종범 전 수석이 청와대 회의에 참석해서 일일이 적은 모든 내용까지도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다 네.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검찰 입장에서는 조사를 좀 더 해야 될 필요성이 반드시 있는 것이죠. 지금 네. 조사가 제대로 안 이루어진 것을 문제 삼고 있어서 예, 예. 그래서 아마 검찰 입장에서는 10일 정도 더 연장을 하고 10일 이후에 기소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지금 뇌물죄를 계속 부인하는 전략을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다른 것 같습니다. 오늘도 이 뇌물죄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요. 네. 바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오늘 아침에 검찰에 출석했습니다. 그 모습 보시죠. 예. 면세적 청탁하려고 재단에 출연금 주신 거 아닙니까? 압수수색 미리 알고 계셨어요? 오늘의 조사에는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우리 세 번째 조사 맡으시는데 신경 한 말씀 해주시죠. 김광삼 변호사님, 신동빈 회장이 검찰 특수본에 불려 나온 게 이제 두 번째가 되네요. 네네. 근데 아마 아직까지 참고인인 것 같습니다. 네. 그 참고인을 불렀다는 이 얘기 자체는 지금 롯데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뇌물죄로 확정을 짓고 수사하는 것 같지 않아요. 일단 롯데나 뭐 SK에 관련돼서는 삼성과 좀 다른 부분이 있죠. 예. 삼성은 경영권 승계와 관련해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어떤 합병이랄지 여러 가지 있어서 부전 청탁과 대가 관계가 특검에서는 박영수 특검이 다 인정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네네. 영장까지 발부됐잖아요. 이재용 예. 부회장에 대해서. 그렇지만 롯데나 SK는 좀 약간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부전 청탁이나 대가가 있었는지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검찰이 완전 자신 있어 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조사를 한 다음에 뇌물들이 됐건 아니면 이제 직권남용이 됐건 어느 한쪽으로 적용할 가능성이 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박근혜 전 대통령이 최순실 씨에게 뭐 이용을 당했다 이런 말을 했다고 했잖아요. 속았다. 네. 근데 이건 굉장히 겉으로 보기에는 뭐 단순한 것 같아도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왜 중요한 의미가 있냐면 네네. 지금 최순실 씨와 박근혜 대통령 공범 관계로 다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공범 관계인데 전제가 있어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공무원인 대통령이라는 전제가 있어야만이 뇌물이 됐건 직권남용의 공범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나는 최순실에게 속아서 했다. 그러면 만약에 빠져나가서 나는 속았고 고의가 없었다고 하면 무죄가 된다고 한다면 뇌물죄 성립이 어려운가요? 그러면 최순실 씨가 공범 관계가 안 되기 때문에 최순실 씨는 공무원이 아니잖아요. 네네. 그러면 자동적으로 최순실 씨는 무죄가 되는 거예요. 아하. 그게 그래서 저거 자체는 제가 볼 때 이용당했다는 것은 변호인하고 굉장히 상의를 해서 방향 설정을 저렇게 간 것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유영아 변호사의 조언일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그렇죠. 그런 네. 상황이군요.